채무자의 사회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가액배상에 관해서는 사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재산 자체의 반환에 가름해서 취소 부분에 상당한 가격에 의한 배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금요일은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신탁이라고 하던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네, 가능합니다. 사회신탁이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법 제8조 1항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특별 규정으로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일은 사회신탁의 취소에 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회신탁 취소의 법적 근거 및 요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로는 신탁법 제8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가 선의여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신탁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회신탁의 취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채무자의 사회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가 있습니다. 단서 요건이라고 하는데 신탁법 8조 1항은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수탁자의 악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사회신탁 취소가 제한됩니다. 이는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와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수탁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는 수익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신탁법 제8조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게 됩니다. 수익자 보호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려보면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어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8조는 민법 제406조 1항에 대한 특별 규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신탁을 이유로 신탁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민법 제406조가 정한 요건만으로는 사회신탁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척기간에 관해서도 말씀드려보면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신탁의 취소도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탁법이 규정된 사회신탁도 민법상의 사회행위와 그 본질적 성격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신탁법 제8조는 민법 제406조 1항에 대한 특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제척기간에 대하여 특칙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민법 제406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채권자 취소 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인천지방법원 2004년도 11월 17일자 판결 내기도 합니다. 자,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신탁법 제8조 3항의 내용입니다. 또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한다.
된다는 것이 신탁법 제8조 5항의 내용입니다. 가액배상에 관해서는 사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행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재산 자체의 반환에 가름해서 취소 부분에 상당한 가격에 의한 배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탁자와 사회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회신탁의 설정을 교사 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신탁법 8조 6항의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신탁 억제를 위한 규정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사회신탁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의 사회신탁을 방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신탁법 제8조 1항 사회신탁 취소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들으셔서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각종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담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